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입시계 전설, 입시계 레전드, 입전드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님 또 한 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한 가지 정정해 주세요. 네. 전설 정정해 주십시오. 전설은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지금도 뭐 히어로라든가 이런 걸 바꿔주시고 알겠습니다. 전설은 네. 아니면 앞에다 형용사 붙여주세요. 살아있는. 알겠습니다. 자막으로 저희 살아있는 넣겠습니다. 살아있는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한테까지 좀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문과 네. 학생을 둔 학부모님인데 정말 입시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다. 우리 문과 지망 우리 아들이 입시 망했다. 이렇게 좀 화를 내신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해 어떤 입시의 문과 이과의 좀 유불리가 좀 도드라졌나 봐요. 그 통합수능 첫 해라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입시들을 어떻게 할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쏠렸는데 먼저 이제 선생님이 보신 올해 입시 총평 같은 거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평가원하고 교육부는 부인하지만 혼돈의 입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과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엉망진창이 된 입시다. 한마디로 과탐 표점이 높아지고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표점이 높으면서 문과생들은 몸으로 피해를 본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입시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부인을 해도 현실적으로는 문과인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입시가 됐다. 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과 지망 학생의 박탈감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이 모든 학생들이 다 뭐 AI나 뭐 빅데이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학생들은 난 뭐 미학을 하고 싶다, 네. 철학을 하고 싶다, 행정학이나 정치학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아마 문과를 가서 그 태클을 탈 텐데 이 문과 계열 과목을 공부해서 자기가 최상의 점수를 받더라도 이과 애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이 표점이 한계에 봉착하는 이런 문제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그 평가원장이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분도 인터뷰하시기를 문제없다. 지금의 수능은 문이과 공통 수능이기 때문에 문과이과 구별이 없다. 따라서 문과가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선택 과목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과 지망생은 확률과 통계, 네. 이과 지망생은 미적분 기하인데 문제는 똑같이 만점 받아도 미적분과 기하가 3점 정도 높게 나온다는 것이고 또 국어인 경우도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있는데 언어와 매체가 한 1, 2점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네. 점수가 잘 나오는 데다가 또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인데 과탐이 어려워요. 과탐이 어려우니까 표현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학과 과탐에서 우위를 가진 자연계생들이 이과로 지원 안 하고 문과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 있던 문과 애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문대학 같은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를 했는데 44%가 이과생이에요. 와, 문과에. 올해 들어간 네. 친구들이요. 근데 거기에 과탐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합치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또 공개는 안 됐습니다. 모 명문대학인 경우도 한 50%대 이렇게. 그 다음에 서강대학은 공개를 했는데 6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당하는 수험생들, 문과 수험생들이 대학을 못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기는 미학이나 뭐 철학이나 뭐 인문학을 하고 싶은데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사탐 대신에 과탐을 공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인 거죠, 그러니까. 문과는 아무나 하는 건 줄 알고 있지만 네. 문과도 문과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쟤는 천상 문과야 이게 있고 쟤는 천상 이과야 이게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공부하는 양이 많더라도 이과 애들에게 문과를 그냥 무작위로 가게 하고 근데 문과생은 이과를 못 갑니다. 왜? 미적분 기하를 안 하면 못 오게 막아놨어요. 주요 대학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다. 차라리 다 풀어놓든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둘 다 문과 오려면 확통해야 되고 이과 오려면 이렇게 정해놓든가 그렇지 않고도 현재처럼 두면은 문과생들이 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이과 수험생들은 문과 니네가 원래 공부도 못했지 않냐? 예. 니네 공부하는 양이 적지 않냐? 이게 맞는 거다. 그렇게 또 우기고 있고 문과생은 아니다. 우리가 피해봤다 이렇게 우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를 조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은 제가 질문을 맞게 드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나 뭐 고대나 뭐 서강대 이렇게 좋은 대학에 인문계열 가기 위해 뭐 철학이나 뭐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과탐을 공부해서 만점을 받는 게 더 가기 유리하다. 이건 맞습니까? 형식 논리상으로는 유리하죠. 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좀 벌어지냐. 벌써 이 대치동, 중계동 뭐 이런 그 분당 이런 데 사교육 버블 지역에서는 예.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문과 애들이 과탐까지는 아니어도 수학을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늘어서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근데 사실 공부의 양은 차이가 큽니다. 많이 나나요? 수학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2배 이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역시 공부의 양은 뭐 미적분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그건 사실이군요. 네. 하지만 문과를 좋아서 문과가 가려는 친구들이 올해 갈 곳이 없어졌다. 이런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죠? 지금 이제 모 대학인 경우에 사범대학교 국어과가 과반수가 넘는 인원수가 이과 애들이 온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뭐 이과 애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문과 애들은 이과 침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과 침묵이라는 용어는 적당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입시에 또 하나의 큰 변수였던 약대의 영향력. 이건 어떻게 올해 분석할 수 있을까요? 광풍이 불었죠. 광풍이요? 광풍이 불어서 이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약대로 많이 몰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모집이나 수시 모집에 경쟁률이 수십 대 1로 가는 상황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의학학 계열 경쟁률 상위 뭐 5개 대학, 뭐 5개 학과 이게 전부 다 약대가 휩쓰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연쇄적으로 자연계 입시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올해 진짜 그 자연계 학생들은 이래저래 대학 가긴 좀 쉬웠겠어요. 문과로도 갈 수 있어. 약대가 또 위에서 받쳐줘. 예전 같지 않게 좀 널널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과 수험생 중에 열받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게 성적이 좋은 친구는 가기 널널했지만 네. 안 좋은 친구들은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그냥 치고받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약대가요. 수도권 약대 같은 경우에 지방대 의대와 이게 비슷했어요. 올해요? 네. 그러니까 와, 상당했네요. 상당히 높았던 거죠. 너 지방대 의대 갈래, 수도권 약대 갈래 이렇게 수도권 약대 갈래 하는 애들이 꽤 됐고 또 복수 지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약대와 지방 의과대 이렇게 동시에 지원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대 약대 붙은 친구가 단대 천안 의대에 붙었다든가 이화여대 약대에 붙은 친구가 뭐 조선대 의대에 붙었던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약대가 이렇게 인기가 요새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약대가 이 대학원 체제가 아니고 전에 입시 때도 이 정도의 이 정도였죠. 였어요? 이 정도였는데 이제 6년제로 바뀌면서 부각이 된 것뿐이지 옛날에 피트 시험 봐서 가기도 여전히 어려웠던 입시인데 그러면 왜 의대보다 약대가 더 우위에 서느냐 애들 선호도가 성적은 뭐 미치지만 이유는 6년 정도를 마치고 나오면 바로 돈 벌 수 있고 또 경력 단절에 별 의미 없이 일할 수도 있고 또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이니까 늙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의과대학만큼 그렇게 리던트, 인턴, 펠로우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종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리했던 거죠. 의치한 약수 뭐 이게 서열음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 입시 결과 보면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그렇죠. 그 말씀하셨죠.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의치 약한 수다 그랬더니 한의과 대학 나오신 분들이 너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 하느냐 이런 제가 댓글도 봤는데 예. 물론 뭐 돈 수입에 영향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호도는 약대 선호도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치 약한 의과 대학이나 한의과 대학도 종류가 많으니까 일괄 얘기할 수 없지만 뭐 노염푸시고 어쨌든 선호도는 약대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올해 치열한 입시는 이제 종지부를 찍었고요. 올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또 대학을 가는 분은 가고 또 좀 너무 아쉬워서 재수를 하는 친구도 또 있을 텐데요. 그 오랜 입시 지도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친구는 재수를 해도 된다. 아니면 이런 친구는 재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도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저한테 미리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해 보니까 답은 없다.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가는 거, 열심히 하면 좋은 데 못 간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엉덩이가 좀 무거운 친구들은 재수에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오지랖이 넓거나 뭔가 이렇게 좀 주의가 산만한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었다 는 것이고 이게 참 재밌는 게 기숙학원 있지 않습니까? 네. 기숙학원은 남녀가 동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자 숙소와 여자 숙소가 따로 있고 예. 밥 먹는 시간도 다르거든요. 그 공부는 같이 해요? 공부는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다르게 하는 데도 있는데 꼭 그런데 그런 데도 커플이 생겨요. 그런 친구들은 좋은 데는 못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재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한 가지는 PC방, 예. 한 가지는 이성교제. 이것만 막아주면 좋은 대학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재수를 이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항상 재수를 왜 하는가에 대한 그 고민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학을 더 좋은 데 가려는 거 아닐까요? 내가 재수를 대학을 좋은 데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늘 하는 거죠. 수능이 모의고사보다 못 나와서 쪽팔려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반에 나보다 공부를 못하던 놈이 나보다 좋은 대학 가서 하는 건지 예. 명쾌한 재수의 이유를 가지고 재수에 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리고 재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한 반 정도밖에 성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수 성공의 의미는 뭐냐면 고3 때 지원했던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거가 성공인데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수에 임하지 말고 좀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입시 제도라면은 이 문과 학생들이 봤을 때 문과에 불리한 상황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제도가 지금 그 4년 예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2 겨울방학 때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2024까지 기본적인 안이 나왔고 2027까지 이미 예고가 돼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이 제도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거 문제 있어 바꿔 그럼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못 바꿉니다. 그러면 올해 문과 불리한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지고 내후년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재수 전략을 조금 종합해서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을 갈지 말지를 분명히 본인이 결정해 줘야 된다. 이 수험생이 결정을 해야 수험생이. 왜냐면 우리나라에 학원도 서열이 있거든요. 강남대성, 강남대성 1등이에요? 시대인재, 시대인재는 어디 있습니까? 대치동에 있습니다. 재수학원입니다. 그런데 메가스타디, 이투스 청솔 이런 데들이 이제 그 소위 종로학원까지 해서 빅5, 빅4가 있는데 몰랐습니다. 거기도 통합형 학원이 있고 기숙학원이 있어요. 일단 자기 체질에 맞는 학원을 골라야 되고 너무나 좋은 학원 가는 것도 꼭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과생은 그냥 자기 공부하면 되는데 문과생은 이제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냐면 수학을 뭘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에요. 고3 때 했던 확통을 그냥 할 거냐 아니면은 확통 작년에 불리했어. 나 확통 때려쳐. 나 그냥 미적할래 라고 할 거냐 이걸 결정해 줘야 돼요. 기하 정도는 어떻습니까? 기하는 약간 수학에서 약간 그 방향이 좀 다른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기하도 괜찮아요. 잘 맞으면요? 전 기하를 좀 주장하는 사람이긴 하는데 수학생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수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예. 그 답을 드리면 굳이 바꾸지 마라. 바꾸다 망한다 합니다. 바꾸다가 망한다.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셨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수학생들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바꾸지 말고 그냥 확통 만점 받는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조언해 달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직 그 미적이나 기하를 또는 뭐 확통을 정하지 않았던 고3 현역인 경우는 다를 수 있다. 그때는 공부를 좀 잘하면 미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수학생들의 조언이긴 한데 문제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또 그 정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쫄딱 망한다는. 고1, 중3 정도면 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네요. 저는 고1, 중3이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애라면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애라면 미적을 시킬 것도 같습니다. 단 수학을 잘한다고 하면 두 분 다 잘했잖아요, 수학을. 그죠? 우리 애 얘기는 안 하기로. 저번에 한 말씀 들으셨군요. 지난번 그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